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죠.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할 고정 출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곽훈 코치님 방학 동안에 많이 바쁘셨잖아요. 아, 네. 청주대, 청주에 있는 청주대학교 학생들 계절학기 강의하느라고 거의 매일 제가 차를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3,000km 뛰었더라고요. 우와. 그랬구나. 그래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회사 입사할 때 자소서에 면접도 봐야 되고 이제 회사 들어가면 또 막내로서 이제 신입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직무 역량 필요한 직무 역량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거죠. 단순히 이제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가상 기업을 차려가지고 그렇죠. 그걸 운영하는 형식을 빌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은 V 컴퍼니, 그러니까 버추얼 컴퍼니, 그러니까 가상의 회사에 입사를 한다고 치고 네, 자소서와 면접을 이제 보고 네, 거기에 대해 피드백 해주고 회사 들어가면 문제나 과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거냐. 근데 그거 관련된 걸 이제 강의를 한 거죠. 매들한테는 이제 그 미리 회사를 가보는 그런 경험을 했겠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상상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사는 뭐라고 할까? 너의 퀄리티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이제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한 거죠. 네. 박시영 코치님 또 무슨 훈련을 다녀오셨어요? 네. 네, 그 평화, 비폭력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서클 모임이라고 예, 거기에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서클 모임 같으면 무슨 동아리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 동아리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코칭하고도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놀이 활동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아리나 뭐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모양이 네, 동그랗게 앉아서 예.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이거죠. 예, 활동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고 다 같은 이치에서 예, 하는 모임인데요. 되게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 예, 다양한 놀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놀이들? 일단은 뭐 저희 그 편지 왔어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저희 이제 공동체나 어떻게 마음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들여다보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게 코치들도 전문가신데 또 배우고 그러시는구나. 그죠?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그럴 때도 유용할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팀빌딩도 괜찮고. 네네네. 뭐 상호 이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테이블도 없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진행자도 보통 이렇게 강의나 이런 교육에 가보면 진행자 주강사, 부강사 이렇게 하잖아요. 4명이 공동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명의 그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연령층도 다르고 성비도 다르니까 앞에 노리는 이분이 활동은 이분이 또 이렇게 같이 쭉 같이 진행하니까 그것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도 쓰고 네네네. 이야기도 들어보고 좋겠네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교육을 다녀오셨잖아. 전남 곡성에 있었어요. 곡성에 그 교회 수도원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15명이 모였고 거기는 진행자가 6분이고 토탈 21명이 진행자도 이제 동일한 참가자처럼 같이 진행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뭐 박지현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조금 말하자면 그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런 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물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무슨 선물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야.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물, 누구를 위한 선물이 될까?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손자가 3명인데 남자애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걔들의 운동화가 되겠다. 걔들한테 운동화 선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걔들의 발을 받쳐줘야겠다 이놈들을. 네. 그리고 뭐 안전한 대로 좋은 대로 안내를 하려면 신발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걔들의 인생을 또 이렇게 지켜봐 주려면 네. 신발이 돼야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지근지근 마음대로 바꿔 다녀라. 할아버지가 항상 너희들을 지켜주마. 네. 그런 의미의 이제 신발이 되겠다. 운동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사님 코치님 무슨 선물이 되시겠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저희 딸의 편안한 방석으로 선물이 되고 싶어요. 네. 편안한 방석. 네. 깔고 앉는 방석이네.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를 되게 많이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낯선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차갑기도 하고 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나를 늘 함께 해주는 나의 애착 그 물건인 방석이 있다면 이동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다라는 느낌으로 존재하는 예, 따뜻한 방석이 되고 싶습니다. 예. 박국호님 저는 와이프한테 여행 동반자. 여행 돈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와이프가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나? 플러스 ATM기. 그건 너무 좋다. 그건 찬성. 여행 갈 때 혼자 심심할 텐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면 몇 번이나 갈까. 해보면 뭐 10번, 20번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 몸 건강하게 잘 해서 자주 다니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참석자 이제 21명이 각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이제 좀 아프시는데 그분한테 약이 돼드리겠다. 또 불로초가 돼드리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어린애가 좀 아프고 뭐 외롭게 하니까 걔 장난감이 되겠다. 뭐 그런 있고 어떤 분은 나침판이 되겠다. 근데 나 자신한테 선물이 되는 그 나침판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막 저절로 눈시울이 따끈따끈해지고 나는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평화, 비폭력을 위한 그런 교육이었는데 비폭력 교육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냐 이런 것이 위주가 될 터인데 그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먼저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그 이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선물이라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팀장 교육하거나 학생들 교육할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제 표현은 이렇게 안 하는데 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피드백 줄 때는 항상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MZ 세대들한테 MZ 세대는 이제 조직보다는 개인이 좀 우선이고 자기가 좀 우선이다 보니까 요렇게 표현해 주면 어때요?라고 해서 이제 제가 피드백 주는 게 나를 이용해라. 팀원한테 팀장인 나를 이용해라. 나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회사를 활용하고 동료를 활용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역량을 이 회사에서 갖추면 어떠니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 선물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확 드네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리소스를 강조하시려면 당신은 어떤 리소스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돈이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는 저 어떤 뭐 컴퓨터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뭐 볼펜이 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렇군요. 선물하고 리소스하고 비슷한 맥락이 선물이 하네요.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실감이 나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표현인데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표시 안 나게. 교훈적인 교육적인 표시가 덜 나게. 그런 것도 안 나고 그냥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들어온 지 10년이 됐대요. 근데 코로나 때 되게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집도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일 고비였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익히고 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육 정말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책상 없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쓰고 예? 뭔가 책상에서 이렇게 뭔가 기입한다 하더라도 그 덮고 나면 막 교과서 없이 교과서 없이 그냥 칠판에 안 쓰고 정말 생각해서 말하고 느끼고 이런 교육이 저는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코칭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제 서클 이야기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클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가 또 써먹을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어떤 선물이 나는 됐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그 모실 분은 인터뷰하실 분은 그 평생 그 문해 교육에 몸 바치고 계시는 거의 일생을 바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네스코가 유엔 기구로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성인 교육, 평생 교육에 공이 많으신 분들을 기리는 그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 8분이 명예의 전당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7분은 다 교수시고요. 교수 출신이시고 딱 2분만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을 또 수원에서 하세요. 네.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아이브의 에티튜드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 제1평생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도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영도입니다. 교장 선생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예.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평생교육, 문해교육 전파를 하시는데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수원 제1평생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학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수원 제1평생학교는 이제 1963년도에 야구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예,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제 국가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야구로 출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학교를 설립한 주체들은 수원 인근에 있는 이제 공군 부대에서 그분들이 국가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그때 이제 뭐 군인들 덜도 이제 사회 공공 영역에 있으시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라든지 그 외에 이제 경찰 뭐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이런 일환으로 제 학교는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사이는 이제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뭐 신고되어 있는 이런 시설도 있고 아니면은 설립자의 의지에 의해서 뭐 자유롭게 설립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학교는 이제 63년도에 개교한 이래로 1980년대 정도까지 중반까지는 설립 주체였던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그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사회로부터 철수가 되면서 대학생들에 의해서 또 이게 이제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90년 중반에 현재 학교에 이제 교사로 오게 됐었는데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민간인들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운영이 그런 됐고. 체제로 예. 지금은 저 학생들도 이제 젊은 학생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고령의 옛날 학습자들이 야학은 많으시죠. 옛날 야학의 냄새는 거의 안 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문해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문해교육이 위주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의 시대, 평생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네. 무슨 제도적 제한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자유롭게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요즘 어떤 분들이 이 학교에 나오시나요? 저희 학교는 학습자가 한 250명 정도 되시는데요. 예. 주로 이제 전체 학습자의 성비를 보게 되면은 여성이 거의 한 95% 정도 여성이 되시는 거예요. 95%. 예. 예.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70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는 80대, 어. 뭐 60대, 90대 이런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60은 넘으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음. 거의 보시면은 이제 인생 1막을 그냥 거의 물리적인 나이로는 다 지나셨고, 네. 뭐 인생 2막, 3막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 뭐 요구되는 네. 학습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이 글을 못 깨우쳤거나 조금은 학교를 다니셨지만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그런 학교가 일단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뭐 70이 넘으시고 90까지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연세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꼭 하려고 그러실까요? 제가 보는 견지는 이제 이것이 어느 한때에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첫째 어려웠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아마 보편적 교육, 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 교육을 수행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예. 시대에 우리 사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제분들을 많이 낳는 다산의 그런 시대에서 남녀에 의한 성의 차별, 그래 음. 교육의 제도에 있어서도 뭐 아들 위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특히 여성들이 그런 데에서 아이고. 제외됐던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하고 있는 문해 교육은 뭐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은 뭐 한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그런 한을 풀어드리는 뭐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들 학교 보내기도 힘든데 딸인 너까지 어떻게 학교를 가냐? 너는 희생을 해라. 또 스스로 희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동생 학교 보내려고 나는 그래서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누나들도 계시고. 네, 제가 학습자들이 이제 네. 개인적인 뭐 이런 얘기나 이런 걸 여쭤보게 되면은 네.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인간극장의 한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뭐 12살 때 남의 집에 이렇게 애기 봐주러 가는 뭐 그런 예. 거에서 시작해서 한 4, 5년 그렇게 있다가 이제 16살, 17살 정도 되면은 네. 신발 공장 아니면은 이제 네. 배 짜는 방직 공장 이런 데 방직 공장. 가서 예,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노동을 해서 뭐 그 대가로 받는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저축해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동생들 공부하게 하고 아. 또 아버지께 뭐 농토라도 마련해 드리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참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런 희생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또 현장에서 가르치시면서 70-80대 어르신들이 어떤 변화되신 그런 스토리 그런 거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성장기 시기에 맞이할 때는 이제 네.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뭐 지적 지식을 쌓는 데서부터 이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뭐 함양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성인기에 다다라서 하는 학습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은 그런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고부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당신의 그 일방적인 생각만을 강요하고 그것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치고 나서 며느리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자제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어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 가정 속에서도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성장한다고 하긴 그렇고 좀 성숙해지신다고 해야 성숙해지고. 되나요? 예, 사회적 음. 성숙을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그래도 학습이 크게 그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지 글을 못 읽었던 글을 읽게 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한 교육, 사회적인 성숙 그렇네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삶의 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를 모름으로 해서 살아오신 인생에 있어서 멸시되었던 것들도 있으셨을 거고 예. 또 사회적으로 당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찾지 못하고 피해를 봤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네. 그런 굉장히 응축된 아픔 이런 음. 것들을 좀 견디낸 시간을 지나서 예. 그것을 성숙되게 잘 다시 수면 위로 들춰내서 그것을 통해서 좀 성숙해져 가는 뭐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 속에서 그 익어가는 인생이 읽어가는. 익어간다고 할 수도 있나요? 뭐 예. 그런 것으로서 그래서 어느 일련의 과정을 학습을 겪고 나면은 참 많이 이렇게 성숙해지셨다. 그리고 아. 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어른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음. 찾아가시는 거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진짜 그 교육은 끝이 없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뭐 예. 어느 시기에 교육을 맞닥뜨리더라도 예. 그 시기에 뭐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교장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여러 상 받으셨는데 남은 상이 하나예요. 노벨 평화상. 그 우리 같이 진행하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세요.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시니어 교육에서 인사드렸던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교장 선생님은 우리 나라의 성인 문해 교육의 개척자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성인 문해 교육이다라는 거를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성인 문해 교육에 저는 개척자는 아니고요. 저 이전에 제가 이제 제 선대의 선생님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저희 선대 앞에 계셨던 이제 선생님들은 계시고요. 저는 아마 우리 현재 문해 교육의 그런 이제 인생 스테이지를 본다면 한 1.5세대 정도 된다고 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성인 문해 교육의 가장 개척자이신 분들은 작고하신 뭐 황종건 박사님, 또 그 서울대 교육학과에 계셨던 김정서 선생님, 네. 뭐 또 김성한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다 이제 네. 고인이 되셨는데요. 음. 그분들이 이제 토대를 쌓아주신 거에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실천하는 실천가로서 네. 일찍이 제가 이제
문해교육, 오늘날은 이걸 우리가 문해교육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식자교육, 글자를 식자교육. 익히는 뭐 그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야학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제도권이나 비정형화된 교육을 하고 있던, 뭐 자생적으로 발생됐던 이런 교육 시설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문해교육, 뭐 그때는 야학이라고 하는데, 야학을 처음 본 것은 대학교 2학년 시기였던 1979년도였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중학의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에, 네. 그때는 이제 가난한 이유로 인해서 학습이 단절되어 있던 어린애들을 모아서 네.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음. 해서 학습을 이어가게 했던 뭐 그런 것에서 음. 문해 교육이 뭐 이제 시작됐고요. 예. 예. 그래도 저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와. 운이 좋게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한 40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저희 이 교육이 다른 일본이나 이런 대만 같은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이 성인 교육의 특징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성인의 문해 교육이라고 네. 하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일본 치하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추스를 수도 없는 그 시기에 다시 또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을 겪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뭐 경제적으로 모든 산업 기반도 무너지고, 네.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국민들이 뭐 보편적 의무 교육의 차원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것들이 우리가 휴전이 되고, 그다음에 6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또 이제 그 당시에는 교육보다는 어쨌든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그 시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예. 60년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뭐 어려웠던 시절에 잘 살기 위한 그런 뭐 경제가 중심으로 갔었다면은, 7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갈등을 심하게 겪었던, 특히 노동의 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네. 뭐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이 네. 속에서 이제 노동자는 피지배 계층으로서 네. 노동에 착취되고 뭐 이런 네. 것에서 권리를 찾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 80년대 정치적 상황하고 또 묶여서 그쵸. 이것이 우리 사회로 이제 분출돼 나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0년대 네. 전태일 열사의 분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이 야학에서, 그분이 이제 야학을 다니신 봉제 노동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음. 피팍받았던 걸로서 인지되면서, 사실은 지식이 그런 경제적인 것하고 묶여가는 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네. 민주화 문제하고 엮여서 또 이런, 특히 저희가 활동했던 이런 야학에서는 이제 교사들이 주로 이제 대학생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분들이 이제 한국적 정치상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또 정치권하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피팍을 받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야학이. 예예. 그러다가 우리가 8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고, 음. 이제 한국이 이 세계의 국가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예. 이제 현대의 그런 우리가 오늘날 개념이 이제 평생교육인데, 네. 그전에는 이제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네. 개념 속에서 크게 보면 이제 학교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 그러니까 그치. 사회교육이라는 음. 것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더러는 학교에 가지 못한 교육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적 조류의 편성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화되는 사회 속에서 빠르게 이제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문해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고 네. 또 오늘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네. 비영리 기관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이 학력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성인 문해교육 학력 인정 제도가 네네. 생기면서 이제 국가도 이 체제를 인정해주고 그래 네. 되면서 상당히 용기가 돼서 오늘날은 한국의 문해교육이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뿐만 아니라 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네.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와. 뭐 상당히 역동적이고 예.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의 문해교육은 저희보다는 조금 앞서 있죠. 한 15년 내지 20년 네. 정도 예예. 앞서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예. 일본은 우리와 같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문해교육의 이제 해당자, 뭐 우리가 중졸 이하를 문해교육 대상자라고 보는데 네. 2000년도에 보고된 그 일본 데이터에 의하면은 문해교육 대상자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가 한 9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본은. 아. 우리는 무려 이 숫자가 한 900만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러면 오. 일본은 우리보다도 인구가 2배가 훨씬 넘는 국가이고, 예예. 그에 비해서 한국은 뭐, 그러네요. 예, 훨씬 인구가 높죠. 비율대로 보면 엄청난 비율이죠. 이것은 네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근대화 시기에서부터 현대화 오는 네. 과정에서 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일본의 교육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 그럴 이제 것 같아요. 일본은 최근에 저희가 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네. 문해 교육을 그 초등교육 정도 수준의 비문해자는 일본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을 국가가 사업을 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문해 교육의 학력 인정제를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일반 학교, 중학교에 네네네. 야간반에 갖다 둬서 아. 일반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을 활동하는 이제 교사들도 네. 정규 교원 자격이 있는 그래서 음. 국가에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고 예예예. 또 학습자들이 오는 이런 학습의 뭐 수혜나 소요되는 예산도 정식으로 문무성에서 네. 그것을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어서 네. 저희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고 이제 한국적 문해교육은 상당 부분이 이 민간기관에 의해서 뭐 음. 좀 지역에서 의식이 있다라거나 뭐 약간 선지적인 뭐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회 수급의 차원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국가가 개입한 지는 2006년도에 네. 아. 2006년도에 문해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전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전까지는 그냥 네. 뭐 비영리 단체에 맡겨놓고 민간에 의해서 네. 명맥을 유지해온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아마 대만의 네. 문해교육은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대만의 문해교육을 공부하러 이제 저희 교사들하고 같이 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만도 이제 저희하고는 조금 비슷한데 네.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운 뭐 환경을 가진 것은 아니고 네. 뭐 또 일본하고 또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이제 문해 교육을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저희가 대만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얘기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예린과 김창완이 함께 부른 초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성인 문해 교육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성인 문해 교육은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학령기 교육의 교육률이 굉장히 높고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문해 교육 대상자가 줄어들면은 문해 교육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저는 문해 교육은 이제 역사가 존속하는 난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그 시대가 요청하는 지식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편성되지 못하는 네. 또 어떤 부류들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제도권 교육이라든지 네. 사회적 통념에서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을 네네네. 보고 가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한 교육은 뭐 영원히 존속될 거라고 보죠. 그거의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 국민 소득이 뭐 6만 불, 5만 5천 불 가까이 되는 북유럽이나 네. 미국 사회도 가면은 여전히 지하철에 가면은 노숙자가 있고 네. 사회적으로 돌봐야 되는 계층은 있거든요. 그래 네네. 되면은 뭐 우리 사회도 그 숫자는 이제 뭐 다소 감소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네. 어쨌든 그 시대가 요청하는 지식 값에 음. 좀 다다르지 못하는 계층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해 교육은 지금의 현상의 모습에서는 변화는 추구되겠지만은 네. 계속 문해 이어질 교육은 거다. 영원할 거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인제 저희가 수명도 늘어나고 소외 계층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시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요. 재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원래 2024년도에 저희 학교가 이제 네. 재정적 규모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네. 4억 정도 남짓이 1 소요됐더라고요. 년에. 예, 예.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건물, 네. 학급장이 예? 이제 민간인의 소유의 건물을 저희가 임대하고 쓰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월세 같은 비용이 상당히 전체 저희 운영비의 한 뭐 2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이 인제 여기서 활동하시려면은 그래도 교사들이 계셔야 예, 되니까 선생님들. 예, 이분들에 대한 인제 뭐 강사비 명목인데 현실적인 걸로 본다면은 오실 때 소요되는 교통비 정도? 뭐 그 정도 인제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국가가 광역이라든지 국가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사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형태로 이제 공모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은 강사비라든지 또 음. 학습자에게 일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그것이 저희 소요에서도 가장 큰 이제 재정적 비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기간이 운영되려면은 제세 공과금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비용이 있죠. 네. 저희가 지난달에 물론 지금 겨울철이기도 한데 한 달에 전기료가 한 140만 원 정도 지출이 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예예. 이런 기간 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인 비용이고 뭐 또 저희 체제가 유지되려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예.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뭐 직원 뭐 네. 많은 급여는 아닙니다. 뭐 네네. 예. 아주 보편적 기초 저것도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인데 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저희 임대료 부분을 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예, 예, 예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저희가 수주해 오는 프로젝트에서 뭐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아, 마련하고 예. 또 저희 학교가 이제 원래 62년 됐거든요, 개교. 네. 예, 그간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졸업생이 많이 배출이 돼서 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당신이 졸업한 그런 모교에 뭐 십시일반 후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음. 연간 한 3,500 내지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와. 그리고 지금 예, 예. 저하고 함께 또 옆에 코치님이 계신데 네. 교장선생님께 질문 또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곽훈 코치라고 하는데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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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쭉 네,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선생님은 그 처음에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네. 2학년이었습니다. 79년도에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선배님의 소개로
야학을 가보게 됐어요. 네. 야학을 가게 돼서 그때 이제 이 야학이 거의 이제 대학생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운동도 하고 또 성장해 가는 갈등 속에서 뭐 시대적인 상황 같은 것도 아파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어린 학년기의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무슨 그나마 또 대학생은 그래도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는 조금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예. 참 대단한 결심이셨네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 그런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오시면서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도 꽤 많이 받으셨던데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떤 상 받으셨는지. 글쎄 뭐 상이라는 것이 받으면은 뭐 좋은 건데요. 네네. 저는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로서부터 뭐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사회적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네.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많이 이제 앞장서서 이런 것을 다 수혜하게 됐는데 저한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적이 있었던 게 이제 2017년도에 네. 우리가 세계 성인교육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조직인데 유네스코 산하에서 네. 거기서 주관하는 세계 평생교육 이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세계 이것은 이제 평생 교육 명예의 전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뭐 성인 교육에 이제 공헌한 네. 각 세계의 대륙별로 이렇게 매년 5 내지 6명을 이제 이렇게 시상하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그런 이제 상인데 물론 이제 뭐 금전적인 뭐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성인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예로운 상이라서 네.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본부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 이제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거기에 그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네. 헌액패를 이렇게 게재해 두는 걸로 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거기에서 한번 오클라호마 주립대 한번 가셔야겠네요. 예, 그런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사회적 의미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그런 증거니까요. 너무 네, 축하드리고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뭐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몰라서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멀리 와서 네. 돌아설 수 없는 뭐 다리를 걷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언제가 종착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 다행히 제가 이것을 일찍 보게 돼서 뭐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또 지금은 뭐 그래도 우리 사회적 물리적 나이가 꽤 된 나이까지 오랫동안 실천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후배들한테 또 제가 지나온 길을 뭐 여담 삼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요. 오늘 너무 이야기 속에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교수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사님. 예. 아직도 평생 교육 명예의 전당이 있는 물리적인 장소 예. 못 가보셨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대는 아니고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김용림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김신일 장관님, 또 황정근 선생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정지웅 선생님, 네. 또 원장님 하셨던 최훈실 원장님.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6분이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170 몇 명 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뭐 부족한 제가 거기 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으로. 예. 아, 제가 모시고 갔으면 딱 좋겠는데. 아이고, 무슨 네. 영광스러운 말씀이시죠. 예, 교수님 오늘 저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교수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네. 이거 대단하십니다. 말씀은 직접 안 하셨는데 약 교사로 있다가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그 교사가 다 타버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기존의 교사들이 기존의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떠나시고 그럼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이 젊은 한 1, 2년 된 이 신출 박영주 교장 선생님이 교장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이네요. 재정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사비도 많이 넣으신 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금 받으신 거 여기다 또 넣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어르신 학생들하고 대하는 교감 네. 이게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네. 가서 뵈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내가 정을 여기서 받는다. 글만 익히는 게 아니고 네. 그 학교 내지는 사제관 내지는 인간적인 정을 여기서 많이 느끼시고 인생을 또 기운을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을 하는 분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명예의 정당에 오를 만한 공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문해 교육은 계속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식자 교육이 아니고 네. 또 저희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다 네. 보니까 거기에 합류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그러니까 문해라는 게 문자해 득이더라고요. 문자에 대한 해득인데 뜻을 안다는 건데 네. 네. 글을 읽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죠. 글을 읽어도 뜻을 모르면 네. 문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각도에서 계속 그 문해 교육은 그러니까요. 네. 계속될 거죠. 예. 네. 우리도 사실 뭐 지나가는 간판 보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르죠. 요즘 특히 뭐 AI다 로봇이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니까 문해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해 교육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대관의 네 박자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네.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